용량 때문에 그런가? 그 봅시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얘를 R이라고 한다. 지금 POQ의 면적이 ROP구나, ROP. ROP의 면적이 16이다. 그래서 이거를 푸는 방법이야. 반지름이 2짜리 거. 그럼 봐봐. 이거는 우리가 중심을 모르지. 중심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정보는 있어. X축에 접하는데 반지름이 2짜리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제 원의 중심하고 접점 연결하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도 연결하지? 그럼 이게 90도가 될 거 아니야? 90도 나란히. 근데 지금 반지름이 2라고 돼 있어. 그럼 이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X좌표는 모르지만은 반지름이 곧 Y좌표가 돼. 이렇게. 그렇지 않니? X축에 접하니까 우선 여기 표현이 되겠지?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을 우선 세팅을 해보면 중심이 요거고 X-A의 제곱에 Y-2의 제곱은 4 이렇게 우선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힌트가 지금 삼각형 ROQ란 말이지. ROP 요거지. 요 삼각형 면적 구하려면은 우리가 요 점 찾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점 찾아야 되니까 요 직선을 조금 찾는 게 문제가 되겠네. 그럼 봅시다. 지금 직선 MX 기울기 모르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 좀 찾고 있는 게 다른 힌트가 그럼 얘들아 P점의 좌표는 어떻게 찍어낼 수 있어? 요 점의 좌표는 A, 0 아니야? 우선 알고 있는 점들을 다 표현해 볼게. P점은 A, 0 그 다음에 여기 원의 중심을 잡으면 여기 연결해 봅시다. 지금 다른 힌트가 없잖아. 동시 접하는 2고 그 다음 얘들아 이건 당연히 수직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요 놈하고 기울기를 좀 표현할 수 있겠네. 지금 봐봐 요 삼각형하고 얘하고 합동이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얘는 수직이 될 수밖에 없어 요게. 그러면 기울기를 좀 찾을 수 있겠네. A의 관한식으로 표현 되겠구나. 봐봐. 지금 문제 가볼게. 여기가 우리가 요 보라색 얘하고 지금 얘가 수직 관계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 찾을 건데 얘 P점 한 점 알고 있단 말이야. 한 점 P A, 0을 지나면서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데 요 보라색의 기울기가 나와 있지. 요 보라색의 기울기는 뭐냐면 A분의 2가 되겠어. 요거의 기울기. 그러면 요 흰색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뒤집고 기울기가 뒤집고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가 되지. 그러면 직선의 방정 한번 해볼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기울기에다가 한 점 A, 0을 지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니? 내가 A에 대한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지금 모든 걸 다. 그러면 A 값만 구하면 되는데 A 값은 우리가 이제 힌트가 나왔단 말이야. 면적. 요 삼각형의 면적이 나와 있어. 요 삼각형의 면적은 요 밑변은 A가 될 것이고 높이만 찾으면 되는데 얘가 바로 Y좌편이지. X 대신 0 투입하면 돼. 그러니까 X 대신 0을 투입하면 그때 Y좌편이 나오지. 0 투입하면 뭐가 되냐면 2분의 A제곱이 나오지. 요 점의 좌표가 0, 2분의 A제곱이 된다 이 얘기야. 모든 식을 다 A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면적 한번 구해볼게. 면적은 2분의 1에 밑변이 지금 A지? 높이는 2분의 A제곱 되겠어. 요걸 한 게 면적인데 얘가 얼마가 되냐면 16이 된다. 따라서 A 세제곱은 뭐냐면 4의 세제곱. 그래서 A 값은 4가 되네. A 값은 4. A 값 구했어. 지금 문제는 요 기울기 구하라고. A 값 구했으면은 이제 봐. 요 거리가 반지름이 돼야 되지? 요 반지름에서 2란 말이야. 그러면 4,2에서 이 직선에 있는 거리가 뭐가 된다? 2가 된다. 걔로 이제 두 번째 식을 만들면 되겠지. 첫 번째 여기가 뭐냐면 4,2라는 점이고, 그 다음 얘가 직선이 mx 빼기 y는 0. 거리 구합시다. 거리는 루트의 제곱제곱. m제곱 플러스 1, 4,2야. 4m에 빼기 2.
절대값. 얘가 2가 돼주면 돼. 그래서 우리 m은 양수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제곱합시다. 제곱하면은 4m 제곱에 플러스 4는 4m 마이너스 2의 제곱 되겠어. 그럼 양변을 4로 나눠주시면 여기 m제곱 플러스 1, 얘는 안에서는 2로 나눠주면 돼. 그럼 2m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래서 제곱해주시면 여기 3m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4m 이퀄 0. 그래서 m 값이 얼마 나오냐면 0하고 3분의 4가 나온다. 어차피 우리는 양수 골라줄 거니까 3분의 4 골라주시면 되겠네. m 값 나왔지? 그럼 봐봐. 이거를 우리가 방향 잡을 때 봐봐. 뭐 조건이 많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 스타트 할 수 있는 건 여기 중심은 x축에 접하니까 a,2로 세팅을 했어. 그러면 이제 면적에 대한 정보 나와 있고, 면적을 구하려면은 요 길이 알아야 되고 요 길이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 길에는 지금 a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뭔가 방향을 좀 잡아야 돼. 그러면 우선은 이 직선을 찾아야지만 요 점 찾을 거 아니야. 요 직선을 a에 대한 식으로 어떻게든 표현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 항상 우리가 이제 뭐 직선이니까 한 점과 기울기 있지. 그러면 얘 한 점은 a,0을 알고 있어. 어떻게든 요 기울기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얘는 요거하고 수직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직선 세워주시고, 그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됐고, 요 점 찾았고, 그럼 면적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뭐 이런 거는 반지름만 바꾸면 되잖아. 막 큰 틀을 못 바꾸니까 뭐 반지름을 약간 수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지. 그 다음에 310번 가볼까? 어차피 이 두 문제가 제일 어려워. 두 문제가 어렵지만은 우리는 이 문제를 정복을 해야 돼. 310번 가볼게. 지금 얘를 310번을 봤을 때 원 자체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 고등과정은 다 뭐냐면 좌표축을 가져와야지. 그러면 지금 얘를 내가 좌표축 가져와 볼게. 여기 XY축에다 가져와 보면은 저기 정사각형이지?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을 여기다 이렇게 그릴 거고, 원이 여기에 이렇게 내접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런 원을 그려주셔야지. 이렇게. 되니? 그래서 지금 얼마냐면은 한 변의 길이가 6짜리인 정사각형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6이 될 거고, 여기도 6이 되지? 여기 3이 될 것이고, 여기 3이 되겠지. 지금 문제 봅시다. 문제 보면 한 변이가 6인 정사각형 ABCD. 여기가 ABCD. 있고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BC를 1대2로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있는데 요 점이 P야. 요 점이 P. 그치? 그럴 때 AP가 만나는 점. AP는 얘지. 만나는 점. 두 점을 QR. 요 점이 Q가 될 거고 요 점이 R이 된다. 그럴 때 요 길이 구하시오. QR의 길이. 문제가 묻는 거 요 길이야. 현의 길이지. 우리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현의 길이는 중심에서 이렇게 구했잖아. 피타고라스 이용하지? 여기 중심이 있는데 이 중심의 좌표는 우리가 다 찍을 수 있어. 3,3이잖아. XY축이 동시접하니까. 그럼 여기서 수순의 발을 내렸을 때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되지. 여기서 피타고라스 이용할 건데 반지름 3인 거 알고 있고, 반지름 3인 거 알고 있고. 그럼 우리가 요 길이 구하려면 요거만 알면 되는 거 아니니? 방향을 잡아야지. 봐봐. 요 길이 구할 거야. 그럼 피타고라스 쓰려면 이 길이는 반지름 3인 거 알고 있지. 얘만 찾으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답이 나오겠지. 그럼 얘들아 요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걸 찾으려면 요거는 뭐냐면 점에서 이 직선이 이런 거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포인트가 되겠구나. 그게 딱 보여야지. 그러면 P점을 우리가 찾아볼게, 얘들아. P점이 지금 뭐냐면 요게 1대2가 돼야 돼. 1대2. 그럼 P점의 좌표를 우리가 찍어볼게. X좌표는 6이지? X좌표는 6이 될 거고, Y좌표는 요게 1대2가 돼야 되니까 전체 6에 얼마? 3분의 1이 되겠지? 2가 되겠지? 6,2. 되니? P점의 좌표는 6,2가 되는 거 알겠어? 이게 1대2니까.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지. 얘는 6칸 갈 때 2칸 올라갔어. Y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의 X가 되겠어. 됐니? 이렇게. 이게 바로 뭐다? 직선 AP의 방정식이다. 됐니? 그래서 직선 AP 방정식을 적어보면은 x 마이너스 3y는 0, 요 직선이고 3,3에서의 거리 한번 보여볼게. 거리 공식 써주시면 d는 루트의 제곱이니까 루트 10
3,3 집어넣으시면 3, 3이니까 여기 6대지. 됐니? 여기 D야. 그러면 요 반쪽 찾아볼게. 요 반쪽은 3의 제곱 9에서 이거 제곱 빼주시면 돼. 이거 제곱 10분의 36. 그 다음에 루트 씌운 다음에 2배 해주면 답이지. 이게 답이지. 루트 씌우고 2배 하면 되지. 2배니까. 그럼 요 계산해 주시면 2 곱하기 루트에 얘는 10분의 얼마가 되냐면 90에서 36을 빼시면 54. 그러면 2 약분하면 2 여기 5가 되고 여기 27. 그러면 여기 루트 5. 루트 5가 되고 여기 2 곱하기 3 루트 3이니까 6 루트 3. 그러면 5분의 6 루트의 15가 되겠어. 답이 나왔지. 그 나머지 문제는 내가 안 해줬지만 너희들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가 이제 한번 이걸 도전해 봐야지. 원두 두 덩어리란 말이야. 원두 두 덩어리인데 오늘이 금요일이잖아. 월요일도 낮에 할 건데 그때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이제 오늘 도형의 이동 잠깐 볼까? 진도 스피드는 뭐 따라올만 하니? 괜찮니? 왜냐면 우리가 이제 2월까지 다 끝내야 돼, 이거를. 그치? 계약해서 공수처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계약하면은 바로 이제 공수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도형의 이동 갑시다. 마지막 단원이야. 여기도 한 3문제 나오는 파트야. 한 3문제 정도? 근데 도형이동은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거의 나오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어. 그지? 뭐 다양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딱 거의 뭐 일정해. 그러니까 여기는 포인트가 있어. 봐봐. 도형이동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평행이동이 있고 대칭이동이 있어. 대칭이동.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단원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비중은 얘가 압도적으로 높아.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여기는 많이 나와야 한 문제. 나머지 몰빵 여기서 나온다고 보면 돼. 그치? 대칭이동이 조금 더 비중이 높고, 그러면 이제 봐. 평행이동 먼저 볼 건데, 평행이동의 개념 말 그대로 일제히 이동하는 거야. 그렇죠. 어떤 이렇게 직선이 있어. 얘네들을 뭐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대.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다 X축 방향으로 1만큼 쭉 이동한 거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그게 바로 평행이동이거든. 그러면 평행이동은 크게 보면은 두 개로 나눠. 이것만 이해하면 돼. 뭐냐면 점의 이동이 있고 도형의 이동이 있어. 먼저 점의 이동 갑시다. 점에 어떤 점이 있어. 점을 내가 P라고 이름 붙여볼게. 여기가 지금 X, Y라고 해볼게. 얘를 평행이동 시킬 거야. X축 방향으로 N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그렇지. 그럼 점의 이동은 너무 쉬워, 얘들아. 어떤 점이 있는데 걔를 X축 이만큼, Y축 마일만큼 이동했대. 그렇지. 그러면 정직하게 더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최초의 점에서 그냥 이동되는 점은 그냥 더해주면 돼. X축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N이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되지, 이렇게.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거는, 점의 이동은 뭐 딱히 어려울 게 없단 말이야. 근데 도형의 이동 봅시다, 도형의 이동. 우선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게 점이고, 어떤 게 도형이고, 그걸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그거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좀 혼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거 잠깐만 좀 베이스로 깔아볼게. 함수의 표현 방식이 있어. 함수의 표현 방식이 있는데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닌데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양함수 표현 방식이 있고 음함수 표현 방식이 있어. 그지? 양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지. 우리가 이제 표준형 생각하면 돼. 직선 y는 그다음에 뭐 좌변에 y만 남기고 우변은 x만 남기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있지. 요거를 양함수 표현 방식이라고 그래. 뭐 우리가 직선 봤을 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양함수 표현 방식이야. 그러면 이에 반해서 음함수 표현 방식은 뭐냐면 음함수 표현 방식은 걔를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좌변에 x, y가 뒤섞여 있다는 의미에 요거야, 요거.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요게 바로 뭐냐면 음함수라고 해, 얘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가 혼동이 되기 쉽잖아. 무슨 x 좌표, y 좌표 같잖아. 컴마 찍으니까. 이건 점이 아니야. 이건 절대 점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게 뭐 x 좌표, 이게 y 좌표, 이런 의미가 아니야.
얘는 기호의 약속인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좌변에 x하고 y가 그냥 뒤섞여 있다. 그런 의미야. 알겠니? 이걸 x 좌표, y 좌표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치? 항상 우변이 0되게끔 표현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음함수 표현 방식이다. 우리가 뭐 직선을 봤을 때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표현하는 거 뭐라고 그래? 음함수 표현 방식. 우변이 0되게끔 하는 거. 그치? 갑자기 이게 등장하거든. 도형이동 파트 보면 갑자기 얘가 등장해. 책에 봐봐. 요게 등장한단 말이야. 그럼 요거를 우선 혼동하면은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얘는 중요한 게 뭐라고? 점이 아니야. 점이 아니라 이거의 의미는 뭐라고? 그러니까 좌변에 x하고 y가 뒤섞여 있다. 괄호에 괜히 혈안이 돼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 그럼 봐봐.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도형의 이동은 보통 도형은 이렇게 표현돼. f의 x, y는 0. 우리가 도형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 한눈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등호야. 왜 등호일까?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도형의 방정식.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등호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등식의 종류에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었잖아. 등호가 있어야지만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도형이지? 이퀄 0이 들어갔어.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도형인데 얘를 똑같이 이제 뭐냐면 x축 n만큼 그다음 y축 n만큼 평이동을 했어. 그러다면 어떻게 되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새로운 점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바뀌어. 부호가 뒤집어 들어가. 요거 봅시다. 그럼 왜 부호가 뒤집어 들어가는지 잠깐만 얘기해 볼게. 이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해는 해야 되잖아. 왜 그런지. 봅시다. 어떤 지금 직선이 있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직선 생각해 볼게. 여기 위에 새로 어떤 a, b, 있어. 여기 있는 모든 점들 다 이제 뭐냐면 내가 이동시킬 거야. x축 얼마? 플러스 2만큼, y축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켜볼게. 그렇지. 그럼 여기에 있는 수많은 점들이 모조리 다 두 칸 한 칸 내려온다 얘기지. 두 칸 오른쪽, 한 칸 아래로. 그럼 여기 있는 점들은 이렇게 하겠지. 두 칸 한 칸 내려오면 일로 갈 거고, 여기 있는 점은 두 칸 한 칸 내려오면 일로 올 거고, 얘도 두 칸 한 칸 내려오면 일로 올 거고, 그치? 그러면 대략적인 도형은 뭐 이런 직선 나오겠구나. 뭔가 유추가 되겠지?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뭘 묻냐면 이 새로 나타나는 이 도형의 방정식과 하는 거야. 도형의 방정식 뭐라고 그랬지? 자취 방정식. 이 수많은 점들의 흔적인데 그 수많은 점들의 x좌표하고 이 y좌표의 관계식이 바로 도형이지? 도형은 모든 도형은 다 관계식이라고 그랬어. x좌표하고 y좌표. 그러면 봅시다. 얘는 점이잖아. a, b라는 점이 두 칸 한 칸 이동돼가지고 일로 왔지.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니? 이 x좌표는 a에다가 2를 더한 게 바로 x좌표가 되지. 그렇지 않니? 얘는 점이잖아. 점의 이동이니까 정직하게. 그러면 지금 b의 좌표에다가 얼마? 1을 뺀 게 y좌표가 되겠지. 여기까지 동의하니? 그런 다음에 요 a, b라고 하는 건 요 직선 위에 있는 애야. 그러니까 뭐가 성립이 되냐면 b는 a 더하기 1이라는 이런 관계식 성립하지.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공부했던 매개 변수 있는 자취 방정식이잖아. 우리의 목표는 x하고 y의 관계식을 구할 거야. 걔를 연결해 주는 게 얘잖아. 대입해 볼게. 그럼 여기서 a는 뭐가 되는 거지? a는 x 마이너스 2, b는 y 플러스 2지. 얘를 여기다 훅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따라서 답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 b 대신에 y 플러스 1 집어넣었어. 얘는 a 대신에 얘 집어넣어야지.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봐봐. 이제 째려볼게. 최초의 직선이 얘였어. 얘를 x축 2, y축 마일만큼 평행이동시킨 애는 얘야. 얘지? x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 x 자리에 x 마이너스 2. y 자리에 누구 들어갔어? y 플러스 1이 들어갔어. 실제로. 이해가니?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자취방정식 문제를 몇 번 풀고 있지만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돼. 좀 어렵지? 그래서 요거 나는 이해가 어렵다 하는 학생은 우선 결론만 해도 확실히 기억하면 돼. 그치? 점의 이동은 어떻게? 점의 이동은 정직하게. 도형의 이동은 뒤집어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따지면 되는 거야. 이게 점인지 도형인지만 내신 문제에서 구별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보통 함수를 F라는 이름 문제를 많이 쓴단 말이야. 내신 문제가 얼마나 치사하게 나온 줄 아니? F의 x, y. 얘가 어느 학교더라? 장원고였나? 이렇게 나왔어. 이거 해석해 봅시다. 이거 무슨 이동이니?
이거를 x축 마이너스 1, y축 플러스 이만큼 평이동한 건 이거? 이거 점이야 도형이야? 이거부터. 내가 구별하는 방법은 등으로 구별한다고 했잖아. F로 구별하면 안 돼. 학생들이 혼동하는 거 알아. 얘는 점이잖아. x, y라는 점이 이렇게 이동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 x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는 얘기고 y축 플러스 2만큼 평이동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얘를 자꾸 F라는 문자만 보면 자꾸 도형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 중요한 거는 도형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얘가 결정하는 거라고.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F라는 문자 형태지 말라고 제발. 내신 문제 풀 때. 내신 문제는 낚는 문제가 많아. 낚시. 제발 낚이지 말자 이거지? 됐니? 그러니까 평행이동 뭐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돼. 끝났잖아. 아,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있는데 점의 이동은 정직하게, 도형의 이동은 부호 뒤집어서 끝. 그치? 그럼 문제를 좀 통해서 몇 개 봅시다. 평행이동 먼저 보고 그다음 대칭 이동 가볼게요. 그래서 거기 내가 말한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어. 그래서 거기 48페이지 보시면 그 내가 말한 내용들 이제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될 거야 아마. 문제를 좀 통해서 봅시다. 3, 4, 7번 3, 4, 8번을 가볼게 내가. 3, 4, 8번을 보시면 어이구 3, 4, 8번을 보시면 평행이동 이거에 의해서 마일, 3이 요거 위로 움직인다 그랬어. 3, 4, 8번 가볼게. 지금 x, y 요 점이 요렇게 이동됐어. 그럼 이거 해석합시다. 해석해야지. 점이야 도형이야? 등 없잖아. 점이지 당연히.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한글로 해석하면 x축 얼마? 마이너스 3, y축 얼마? 플러스 2만큼 평이동했다. 이렇게 해석됐니? 그럼 이제 요 규칙에 의해서 마일, 3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런 거잖아 지금. 그러면 x축 마3이니까 점이잖아. 얘도 점이지. 얘도 점이니까 정직하게 마3 빼면 어디로 가? 마4로 가지. 여기 2 더하시면 어디로 가? 5로 가도 됐니? 이게 답이지 뭐. 그치? 아 이게 이동된 점이고 얘가 지금 y는 mx-7을 지난다 이랬어. mx-7 얘가 지난데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5는 마사 집어주시면 마이너스 4m에 빼기 7 되겠어. 그러면 4m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m의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지. 유형 2번 가볼까? 유형 2번은 도형이지? 등호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다 도형이야. 그럼 부호 뒤집어 들어간다. 그걸 알아야 되겠고 3, 5, 1번 간단히 볼까? 3, 5, 1번 간단히 보시면 직선 얘를 3, 5, 1번 지금 ax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a에다 플러스 1이지. 얘를 x축 얼마? x축 4, 그 다음에 y축 n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얘가 됐대. 누가 됐대? 3x 마이너스 2y 빼기 6은 얘가 됐대. 그냥 도형이동이니까 부호 뒤집어 들어간다. 그거만 해주시면 되잖아. 항상 평행이동할 때는 습관적으로 얘들 괄호를 열어야 돼. 부호 실수가 안 나오려면 괄호를 항상 열어. 봐봐. x 그 자리에다가 x 자리에 누구 집어넣어? x 마4 이렇게. 그 y도 괄호를 열어 항상. 그치? y 그 자리에다가 누구 집어넣을 거야? y 빼기 n 이게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됐니? 문제 없어. 여기까지. 그럼 요걸 전개한 게 얘가 돼야 돼. 그럼 전개합시다. ax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마사 마이너스 4a에다가 플러스 2n이 될 거고 빼기 a니까 마이너스 5a 플러스 1 이퀄 0이지. 그러면 얘가 되는데 그럼 a 값 얼마라는 얘기야? a가 3이 된다는 거지. 얘가 딱 지금 마이너스 2y로 맞춰져 있지. a가 3이면 여기 마이너스 15에다 F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14 플러스 2n이 얼마가 돼야 돼? 얘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지? 그러면 넘어가면은 14에서 6, 8 n은 4가 되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볼게요. 네, 3번 제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제목 볼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니? 포물선하고 원이라고 되어 있지. 그럼 여기서 포물선하고 원은 특별한 게 있어. 뭐냐면 그걸 좀 깨우쳐야 돼. 봐봐. 우리가 부호 뒤집어 들어간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 문제점을 좀 인식하라는 거. 어떤 원이 있어. x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y 막 이렇게 있어. 얘를 x축 3만큼, y축 마일만큼 평이동했대. 그러면 x자리에 x 마3 집어넣을 거지.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어야 되잖아. 여기도 y 봐봐. y 플러스 집어넣어야지. 여기도 y 플러스 집어넣어야지. 너무 귀찮잖아. 아, 그렇지 않니? 포물선도 마찬가지야. 이차함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하고 포물선은 우리가 이제 기본기에 맞춰서 얘를 그냥 다 뒤집어 넣어서 또 전개한 다음에 식정리하고 언제 하겠어?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원은 포물선하고 합쳐서 조금 따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원은 얘들아 뭐만 이동하면 되니? 중심만 이동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원이 이렇게 있어. 제일 생명은 중심이야. 중심만 x축 세 칸, y축 한 칸 이동하면은 나머지 그대로 따라가잖아. 그냥 반지름 부분 유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중심만 이동시키겠다는 거지. 점의 이동은 편하잖아. 그렇지. 포물선은 뭐만 이동시키면 되겠어? 이차 함수는 꼭지점. 꼭지점만 이동하면 다 줄줄이 따라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에다가 모조리 다 집어넣지 말고, 모조리 다 집어넣으면 이거 식정리 한참 걸려. 오래 걸리고. 그래서 항상 원은 뭐만? 중심만. 포물선은 꼭지점만. 그래서 거기 제목이 뭐라고 친 거야? 걔네 두 개를 합쳐놓은 거야. 괜히 두 개를 딴 뺀 게 아니야. 그러면은 봅시다. 355번 가볼게. 우리 이제 그 문제점을, 요 문제점을 인식하셔야 되고, 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원은 그냥 무식하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치? 이렇게. 그래서 원하고 포물선은 따로 한다. 그래서 355번 가볼게.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렇게 편제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얘가 중심이 어디니? 원래 원의 중심 3,0이지. 지금 현재 반지름은 1인 원이잖아. 얘를 어떻게 하겠대? 얘를 이동했어. 해석해 봅시다. 평행이동 x, y가 이렇게 변했어. 그러면 어떻게 이동한다는 거야? x축 얼마? 불러볼래? 점이잖아. 등호 있어 없어? 없지. 점이야. 그러면 x축 얼마만큼? 플러스 a만큼 됐니? 그지. y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b만큼 됐니? 이거 해석됐어? 그러면 이제 볼게. 얘는 점이잖아. 중심도 점이지? 중심은 점이잖아. 중심이 도형이니? 중심은 원의 중심 좌표잖아. 얘를 이렇게 이동했대. 그럼 중심이 어디로 가겠어? 점이니까 정직하게 되니? 이렇게 가겠지.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반지름 그대로 유지가 되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게 훨씬 편하지. x 대신 다 모조리 집어넣어서 언제 다 전개한 다음에 다시 또 식정리해가지고 표준을 하겠어. 한 세월이지. 그러면 했을 때 얘가 뭐가 됐다? 2원이 됐다 이거지. 얘도 눈으로 표준해볼까? x 더하기 1의 제곱에 그 다음에 y 빼기 2의 제곱 1이 됐다 이게지. 그럼 이거의 중심을 골라보면은 중심이 얼마냐면은 요게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중심이 요게 2가 된다. 이 얘기지? 답이 나왔지? 그럼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 얼마니? a 값 마사, b 얼마?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a, b 구해주면 된다. 다음에 대칭이동의 활용 가볼까? 여기서는 이제 원이라든지 뭐 직선이라든지 이런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되겠지? 대칭이동의 활용 375번 가볼까? 375번 이제 우리가 이제 대칭이동하고 이런 거 다 알았어. 평행이동을 다 알았어. 아이고 미안해. 이게 아니지. 평행이동의 활용 미안해. 평행이동 359번 가볼게. 359번 가보시면은 직선 얘를 x축 a, y축 2a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동한다. 원의 넓이 이동분. 중심질하면 되잖아. 그렇지. 어려운 게 아니야. 359번 가볼까? 기존에 있는 지식들로 푸는 거지. 그러니까 359번. y는 3x 빼기 1이야. 얘를 x축 a, y축
2a지, 2a. 평행이동을 했어. 그치? 그 평행이동을 하고 난 직선 한번 적어볼까? 그치? y 대신 y 마이너스 2a. 얘는 x 자리에 누구 집어넣어? 3에 x 자리에 x 마이너스 a 집어넣는 거지. 이거 아니니? 그치? 얘를 평행이동했어. 부호 뒤집어 들어가야지. 그리고 이거 정리해 주시면 y는 3x 될 거고 마이너스 3a에 넘어왔어? 그러면 플러스 a 되냐? 플러스 a 빼기 이게 되나? 그치? 요게 될 건데 얘가 이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동한다는 얘기는 원의 중심을 지나주시면 되는 거야. 중심이 어디냐면은 중심이 1,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얘를 지나면 되지. 저 마이너스 A. 예, 마이너스 3a. 그러네. 고마워. 땡큐. 혹시 틀리고 있으면 빨리 말해줄게. 봅시다. 1, 마이너스 2는 1 집어넣으시면 1 집어넣으면 3에서 1 뺐으니까 2 마이너스 a. 그래서 a가 얼마? a가 4가 되는구나. 이렇게. 됐지? 그래서 평행이동은 끝이야. 그래서 평행이동은 얘들아 우리가 봐도 별로 중요도가 없어 보이지, 그지? 뭔가 어렵지 않아. 뭐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접이냐, 도형이냐. 그거 함정만 안 걸리면은 되도록이면 안 틀려. 그리고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원하고 포물선은 뭐만 이동시킨다. 중심이라든지 꼭지점만 이동시킨다. 그게 포인트인 거지. 이제 대칭이동 좀 가볼게. 그래서 오늘 목표는 대칭이동 중에서 기본 대칭 정도. 오늘 또 한 명 결석이 있어가지고 봅시다. 대칭이동 가볼게 이제. 한 덩어리 끝났고 이제 대칭이동. 대칭이동 좀 개관 좀 하면은 대칭이동은 크게 보면은 이제 기본 대칭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본 대칭이 있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점 대칭이 있고, 세 번째 일반 선 대칭 있어. 선 대칭. 여기 딱 세 가지 알아야 돼. 세 가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 기본 대칭은 되게 이건 어렵지 않아? 여기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가 이제 x축 대칭 한번 생각해 볼까? 뭐 암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어떤 점이 있다고 봅시다. 2,1이라는 점이 있어. 이 점을 x축 대칭을 할 거야. x축으로 대칭을 시켰어. 접었어. 얘를 기준으로. 그럼 얘가 어디로 떨어져? 1로 떨어지지. 그렇지? 그럼 좌표가 뭐가 되냐면 2, 마이너스 1 되지. 그러면 최초의 점이 2,1이었는데 x축 대칭을 하니까 2,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다? y의 부호가 뒤집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축 대칭을 하면은 특징이 뭐냐면 y의 부호가 바뀌어. y 대신 누구 집어넣어?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돼. 그치? 뭐 이걸 암기한다기보다는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지잖아. x축으로 접으면 y가 부호 바뀌겠구나. 그럼 두 번째는 y축으로 대칭을 시켰어. 축으로 대칭을 시키면 얘가 1루 가잖아. 1루 넘어오겠지. 어디로 와? 여기 어딘가로 찍히지.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y, 1로 오잖아. 이렇게. 그럼 x의 부호가 바뀌었지? 이때는 뭐냐면 그래서 x 대신에 누구?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다.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원점 대칭 있어. 원점 대칭 봅시다. 그럼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원점에 대해 대칭하면 1루 가겠지? 1루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 그럼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점 대칭을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x축 한 다음에 다시 y축을 한 거야. 그걸 합쳐서 우리가 원점이라고 하거든. 그럼 얘는 둘 다 바뀌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 집어넣으시면 된다 이거야.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가 이제 y는 x 대칭이 있어. 그치? y x 대칭은 y 이퀄 x라고 하는 거는 직선이 1,1이라고 이렇게 되는 애지. 이게 지금 y는 x란 말이야. 그럼 이 선에 대해서 얘를 대칭하면 여기 어딘가로 떨어지지 않니? 여기 어딘가로 떨어질 건데 요점 좌표는 뭐가 되냐면 이게 수직관계로면서 길이 같아야 되지? 그러면 x하고 y가 좌표가 뒤집혀. 그래서 1,2로 간다는 얘기야. 1,2.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y, x 대칭을 하면 x 자리에 y, y 자리에 x. 즉 쉽게 얘기하면 x하고 y를 뒤집으면 돼. 그럼 마지막으로 5번 가볼까?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마이너스는 얘잖아. 얘를 대칭하면 1로 갈 건데 얘는 똑같이 x, y를 바꾸되 부호까지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야. x 대신 마이너스 y.
y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돼. 되겠니? 뭐 딱히 막 심하게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도 할 수 있는 거고. 얘가 이제 기본 대칭이야. 기본 대칭.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점 대칭이 있고 선 대칭이 있어. 그래서 우선은 대칭과 관련해서는 얘는 점인지 도형인지 구별을 안 해. 내가 방금 점했잖아. 뭐 도형은 다 아느냐? 그렇지 않아. 그치? 도형도 똑같아. 그치? 어떤 도형이 있어. 도형이 있을 때 뭐 이러한 도형이 있어. 얘를 x축 대칭하면은 이거에 대해 접은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대칭이동은 점이냐 도형이냐를 구별하지 않는다. 평행이동과 차이점이지. 그러면 기본 문제 한번 봅시다. 유형 5번 쪽 볼까? 유형 5번에 그 박스에 있는 거 한번 볼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니? 대칭이동은 돼 있지. 거기 나와 있는 게 다 기본 대칭이야. x축, y축, 원점, 그 다음에 y = x까지. 그렇지? 그럼 363번을 내가 한번 해볼게. 시간이 좀 땡기니까 뭐 시간 감각이 또 사라졌어. 3시 반. 우리가 매일 1시에 시작했지. 내가 4시 한 50분 좀 넘어서 끝낼 거거든. 또 5시부터 윈터가 있어. 오늘도 윈터가 저녁이라서 내가 지금 시간 감각이 없어. 이따 쉬는 시간 언제 주면 되지? 4시. 3시 40분에. 363번 가볼게. 어, 363번 보시면 지금 2,-1 있어. P라는 점이 있는데 2,-1이라는 점이 있지? 얘를 Y는 X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한대. 그럼 Q점부터 찾아봅시다. 얘를 Y는 X 대칭을 했어. 뒤바꾸면 되잖아. 그럼 여기 말 되고 2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X축 대칭하는 점을 R이라고 한대. 그럼 R이라고 하는 점은 얘를 X축 대칭을 하면 누구에 부호바뀐다? X축 대칭하면 Y에 부호바뀐다. 그럼 2, 뭐로 가겠어? 1로 가지. 됐니? 이렇게. PQR의 무게중심 구하래. PQR의 무게중심. 우리 무게중심 공식 어떻게 돼? 오랜만이지? 3으로 나누면 되지. 공식 자체는 상당히 쉬워. X값이 싹 더한다면 3으로 나눠. 그러면 4에서 1 뺐으니까 3이지. 그 다음에 다 더하면 2지. 이렇게. 1,3분의 2가 되겠네. 아, 정답은 1,3분의 2. 그 다음에 367번 가볼까? 되도록이면은 조금 그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도 한 번씩 풀어보고 해야 돼. 이게 왜냐면 바로 너희들 개념서 없이 그냥 문제집으로 가다 보니까 367번 가볼게. 아, 그리고 오늘도 숙제가 있어. 우리 그 공수원 또 숙제 있지. 네, 나갈 거니까. 그럼 오늘 이따 공수원 좀 질문도 해결해야 되니까 오늘 진도는 결석도 있고 하니까 373번까지 대칭이동 활용은 월요일 날에 하도록 할게. 373번까지만 이따 나가고 쉬는 시간 잠깐 가진 다음에 공수원을 오늘 이번 거 좀 질문 많지 않니? 좀 어렵지 않니? 그치? 나머지 정리가 좀 어렵잖아. 거기가 킬러들 파티였어 이번이.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맞춰야 1등급이 되는 거야. 근데 물론 거기 안에는 1등급 방지, 그러니까 100점 방조 문제들이 있어. 그걸 몰라도 뭐 1등급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맞추면 좋다는 거지. 꼭 100점을 받아야 1등급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생각해봐. 1등급 컷이 작년 같은 경우는 80점 80점 정도만 넘어도 1등급 뜨고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 맞춰야 되는 건 아니야. 그거에 괜히 막 안 풀린다고 막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 그렇지? 어차피 전교 1등도 100점이 안 나와. 그치?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막 그럴 필요 없이
남들 모르는 거 우리가 한두 개만 더 맞추면 돼. 그러면 등급이 잘 나와. 그렇게 생각하면 돼. 봅시다. 367번 가볼게. 지금 직선 얘를 y축 대칭 이동한 직선의 수직이고 봐봐. 문제가 뭐냐면 y는 3분의 1x 플러스 2 얘를 y축 대칭했대. 그거부터 합시다. 얘를 y축 대칭하면 누가 부호 바뀌어? x 대신에 얘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는 거지. 그럼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에 3분의 1 x 될 거고 플러스 얘가 되겠지 우선 y축 대칭. 지금 문제 한번 읽어볼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의 수직이고 이거의 수직이 되려면 얘들아 이거의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 얼마라는 얘기야? 뒤집고 마이너스 주면 되잖아. 3. 그치? 기울기 3이라는 얘기지. 기울기 3이면서 어디에 지난다? 마 6,2 지난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 공식에 투입하면 되겠어. y는 기울기 3에다가 x 플러스 6 플러스 2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3x에다가 플러스 20 되겠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70번. 얘도 마찬가지야. 거기도 7번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포물선과 원은 묶어서 판단하는 거지. 그렇지? 얘도 모조리 막 다 뒤집고 뭐 할 필요가 없이 중심만 가지고 장난하겠다는 거지. 370번 가볼게. 원은 중심만 가지고 포물선은 꼭지만 가지고 중심이 어디냐면은 중심이 3,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얼마다? 반지름이 K다. 이 원을 뭐 했어? X축 대칭을 했어. X축으로 대칭시키면 누구 뭐? Y에 뭐 바뀌어야지. 그럼 중심이 뭐로 바뀐다? 중심이 3, 2로 바뀌겠지. 됐니? 원을 X축 대칭해도 했더니 3, 마3을 지났대. 그러면 지금 봅시다. 중심이 이거니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X 마3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반지름이 K니까 K의 제곱 됐니? 이게 원이지? 얘가 어딜 지난다? 3, 마3 지난다 이랬어. 대입해야지. 3 집어넣으면 0이지? 마3 집어넣으면 얼마? 5의 제곱 25. 그러니까 K는 얼마? K의 제곱이 25. 반지름이 5가 된다 이 얘기지. 양수과라 있으니까 정답은 5. 오늘 숙제는 373번 가지고 너희들 이제 좀 집에서 열심히 풀어야 될 거는 그 월요일 날 우리가 원을 푼단 말이야. 기출을. 그거 하려면 2, 9, 6번부터 해가지고 거기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다 해보셔야 돼. 아, 281번부터 해가지고 281번부터 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다 풀어봐야지만 월요일 원 풀 때 고생을 안 해. 좀. 잠깐만 좀 끊었다 합시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머지 정리 끝을 한 거지? 오늘 그러면 그 이어서